한국 외교당국이 구금자들에 대한 면담을 마쳤는데 근로자 상당수가 한국행을 희망했습니다. 이번 불법 체류 단속의 주무장관인 국토안보 장관은 구금된 사람들 상당수가 법에 따라 추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한 근로자들은 미국 공사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스의 공장을 신고했다고 밝힌 지역 정치인이 이번엔 현장에 시신이 안 매장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시 이민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직원들이 체포돼 구금된 지 닷새째로 접어듭니다. 한국 외교당국이 구금자들에 대한 면담을 마쳤는데 근로자 상당수가 한국행을 희망했습니다. 폭스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구금 5일째, 우리 외교 관계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 시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전 실무 협의를 거친 뒤 오후에는 근로자들과 모두 면담한 뒤 자진 출국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받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 한국을 가시는 걸 바라시고 제가 가서 지금 가시는 미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출국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기 탑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숙소에 남아있던 체포자들 여권을 한데 모으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아직도 체포된 사람 중에 상당수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조사를 마쳐야 출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현재 구금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회사와 동료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구금돼 있는 일부 근로자들 가운데에는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처방약을 전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애태우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금된 수감자들에 대한 수감번호 등록은 오늘 안으로 마무리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의 협조와 구금된 한국인들 동의가 있어야 전세기를 출발시킬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귀국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한국인 구금시설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번 단속의 주무장관인 국토안보 장관은 구금된 사람들 상당수가 법에 따라 추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거라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영국을 방문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지아에서 구금된 사람 상당수가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퇴거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이상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놈 장관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진 출국과 불이익이 따르는 추방의 의미를 구분해서 말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퇴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대상이 한국인을 가리키는지 구금된 사람 전체를 말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We encourage them to employ U.S. citizens and to bring people to our country that want to follow our laws and work here the right wa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 비자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미 투자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And the way you train people is bring people in that know what they're doing and let them stay for a little while and help.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필요한 분야로 배터리, 컴퓨터, 조선업 등을 언급했는데 향후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인 취업 비자의 문이 넓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 인재들의 합법적 입국을 강조한 가운데 톰 호먼 국경안보 총책임자는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불법 체류 고용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구금시설 포화로 폐쇄됐던 교도소를 재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해당 국가 노동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한 근로자들은 미국 공사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방미에 앞서 출석한 조현 외교장관은 구금된 노동자들에게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합의됐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후 자진 출국으로 귀국하면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데 그런 추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한 한국인 전용 비자가 필요하다는 질의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협상해 보겠다고 조 장관은 답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금 사태 이후 정부 대응을 놓곤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준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것이 대통령이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도 비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고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국회 때마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단 한 번도 저는 제대로 협상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7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뒤통수를 맞은 격이란 반응은 여야 모두에게서 나왔는데 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우리 요청을 신속히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아이스에 공장을 신고했다고 밝힌 지역 정치인이 이번엔 현장에 시신이 안 매장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조지아 12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인 토리 브레이넘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현대차 메가사이트에서 불법 이민자가 사망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현장에 안 매장했다는 주장을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현장에 법의학 요원이 있었고 FBI 로고가 적힌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넘은 불법 이민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인종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 옹호론자들조차 자극적인 음모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불시 이민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막았던 불시 이민 단속을 다시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6대3으로 인종이나 언어만을 근거로 한 불심 검문은 안 되지만 특정 장소나 과거 정보 등 다른 요소와 함께는 고려할 수 있다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건설업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판결은 비미국적이고 노동자들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주당 추천 인사인 레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회 해임을 일시 허용했습니다. 존 러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1, 2심 법원이 내린 복직 명령을 당분간 멈추도록 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슬로터 위원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35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기구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프레즈노 인근에서 발생한 간의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난달 24일 시에라 구규림에서 시작된 산불의 피해 면적이 46,600에이커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는 딩키크릭 캠프장과 파인프렛 호수 북쪽 지역 등 3곳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14%라며 가파른 지형과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지만 진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필렌 지역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4일 72세 한인 금명숙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자택을 수색하던 도중 금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세입자인 50대 여성 마가렛 미니어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필렌 지역은 최근 수년 동안 한인 노인층의 이주가 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첨된 당첨 번호는 11, 23, 44, 61, 62며 파워볼 번호는 17이었습니다. 잭팟 당첨자 2명은 당첨금을 분할 수령할 경우 약 8억 9,300만 달러, 일시 수령할 경우 약 4억 1,0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번호 6개 가운데 5개를 맞춘 2등 당첨자 2명이 나왔습니다. 2등 상금은 150만 달러 규모로 각각 카운 카운티, 테아자피와 엘러미다 카운티, 더블린 지역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험에 에세이 작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민 당국이 시민권 승인을 결정할 때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에세이 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이민국장도 지금 시민권 시험처럼 외워서 답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세이가 시험에 포함되면 이민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성년자 4명이 다쳤습니다. 멤피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9시 54분쯤 한 주택에서 일어났으며 검은 옷과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 2명이 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15세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쳤고 3살 여자아이와 6살 남자아이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술집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은 어제 새벽 휴스턴 북동쪽 클리브랜드 인근의 한 주점에서 총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자정 무렵 술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다가 1시간 뒤 다시 돌아와 야외석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 5명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와 점심을 함께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30분 동안 독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장 대표는 정치 보복을 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악수를 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두 대표는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의 기간 연장 등을 놓곤 뼈 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이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 장 대표와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따로 만났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 성사된 건데 회담에서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될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이나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 현역 의원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 등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엔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면서 특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후한 화백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검사의 지방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선 구속 만료를 앞둔 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샤넬백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 씨가 지난 2022년부터 기업 2곳의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2억여 원의 금품과 이익을 챙기고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대선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건네고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팀은 이 회장 측이 당시 구입한 귀금속이 7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전달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외에 팔찌 등 나머지 4점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입법을 통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6차 공판기일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진행 상황을 공지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2월이나 그 무렵엔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 건으로 병합해 종결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이 내란 재판 속도가 더디다며 침대 축구에 비유하고 특별재판부 신설까지 압박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6개월이 내년 1월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 중계와 관련해 특검이나 피고인 측에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총기 테러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나자 순식간에 도로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총격 테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8일 오전 10시쯤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부의 한 버스 정류장에 괴한 2명이 나타나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6명이 숨졌고 최소 1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התחנה הייתה כמובן מלאה בהמולה של אנשים, פתאום מתחיל לשמוע צרור יריות, בהתחלה קטן ופתאום הוא התגבר ואנשים מסתכלים אחד על השני, מנסים להבין מה קורה ולא מבינים מה קורה ורק אולי אחרי 2-3 שניות פתאום מישהו צעק פיגוע ואנשים התחילו לרוץ. 테러 용의자는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의 괴한 2명으로 군과 경찰은 용의자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카를로라고 불리는 스웨덴제 기관총과 유사한 형태였는데 요르단강 서안을 기반으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즐겨 사용하는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ואנחנו נשיג את כל מי שסייע באדם, ועוד מי ששילח אותם, ואנחנו ננקוט בצעדים קשים עוד יותר. 군 당국은 용의자들의 자택을 수색하는 한편 이들의 출신 지역인 요르단 서안 지구의 병력을 보강해 대테러 작전을 강화하도록 지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 긴축 재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 불신임 안을 통과시켰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국회에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 전 프랑스와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하원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합니다. Mesdames et messieurs les députés, vous avez le pouvoir de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vous n'avez pas le pouvoir d'effacer le réel. Demeurera inexorable. 하지만 투표 결과는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바이루 정부의 불신임안은 예상대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범여권을 제외한 야당 대다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내각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바이루 총리는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이루 정부는 프랑스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276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프랑스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13%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66조 원 줄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공휴일을 이틀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놨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 여론은 거셌고 압도적 다수로 불신이 많이 가결됐습니다. Et là, enfin, on va venir à bout du gouvernement Bayrou qui a perpétué la même politique absolument négative pour le pays, ouvrant une crise démocratique, une crise économique, sociale qu'on a connu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총리를 조만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개월 새 총리 3명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프랑스 내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광역 시애틀 한인회가 오는 24일 시애틀 시장 후보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교장이 미 전국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행정가협회 LA 카운티 지역 디렉터로 선출됐습니다. 신호고교와 다이아몬드바 고교 교감을 역임하고 현재 다이아몬드바 지역 캐슬락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장 박사는 이번 선출로 한인과 아시아계 교육자들의 리더십 기회 확대와 전문성 개발, 차세대 멘토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티웨이 항공과 인터라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중심 중장거리 노선과 티웨이 항공의 유럽, 아시아 중단거리 네트워크를 결합해 앞으로 승객들이 여러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승 시 별도 절차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라인 서비스는 이번 달 중 시행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 K-팸의 연례 기금모금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다운타운 조나단 클럽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인 인사들과 LA 지역 기업인, 개인 후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후원과 현장 기부를 통해 아동 위탁과 입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 발급 한도가 소진돼 오는 30일까지 추가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가 모든 소진돼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이민서비스국도 신분조정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발급됩니다. 광역 시애틀 한인회가 오는 24일 시애틀 시장 후보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다민족 커뮤니티 사상 최초로 시애틀 시장 후보의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인회는 시애틀 다운타운 타운홀에서 현직 브루스 헤럴 시장과 도전자 KT 윌슨 후보가 하나의 도시, 다양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맞붙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무료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투자를 위해 온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미국 경제는 물론 동맹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